여러분,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조국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넘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조국 대표는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삼원과 복권으로 법적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 첫 공식 행보는 8월 18일 국립서울시원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정은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양산, 봉화, 광주 5.18 묘역, 이 일정은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그의 삶과 정치적 뿌리를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하나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찾지 않았는가? 이 감정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기대에서 비롯된 아쉬움이죠. 정치적 중심이 이미 이재명 정부로 이동한 상황에서 그 흐름에 가장 먼저 합류했어야 한다는 정서적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의도보다 그 선택이 남긴 결과입니다. 정치는 의도가 아니라 해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비정 성추행 문제도 언급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고 당대표도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조국 혁신당은 조국의 당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적 서류와 감성적 인식은 많이 다르죠. 아무튼 조국이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 수사, 재판, 가족에 대한 압박까지 그가 감당한 시간은 정치인의 삶을 넘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라는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그는 그 요구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대가는 혹독했지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폭력이었습니다. 검찰의 칼날, 보수정당의 난타, 언론의 집중 포화까지 조국은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총동원된 난도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가 버틴 이유는 단 하나, 개혁이라는 숙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생은 분명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은 곧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지요. 조국이라는 한 인간의 거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역 없는 검찰 권력 앞에 숨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온몸으로 포화를 막아낸 덕분에 검찰개혁의 기틀이 닦였고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역사적 진보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조국 대표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쳐 권력기관의 민족 통제를 앞당긴 것입니다. 삼원 복권 이후 보여준 행보들 역시 이러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 선구자가 자신의 뿌리와 대중에게 전하는 마지막 도리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연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는 관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개인의 의리보다 공동체의 미래가 우선이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쉬움을 기억하되 그 아쉬움에 머물지 않는 것, 그리고 성숙한 지지의 모습입니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말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큰 정치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조국 대표는 평택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평택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지요. 조국 대표는 최근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연고가 없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신 그는 연고를 넘어선 실력으로, 자연을 넘어선 가치로 평택을 바꾸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전 중심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평택을 선택한 이유는 과거의 인연 때문이라기보다 이것이 현재 개혁의 격전지이자 윤석열 정부 심판의 상징적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국 대표에게 평택은 지나온 과거의 땅이라기보다 개혁의 업적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미래의 전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러한 연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이곳의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과 검찰개혁 완수에 필수적이라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이 의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증명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완전히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정치. 그것이 아니라면 지지층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평택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제 명예 회복과 더불어 책임 정치로 나아갑니다. 조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높은 명분이 아니라 낮은 자세입니다. 국민 앞에 서는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평택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민생, 개혁, 협력. 특히 협력은 이재명 정부와의 완전한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국가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정치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조국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지자들의 아쉬움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보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을 판단하는 시점이 아니라 시대를 선택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조국이 평택에서 그 방향을 증명한다면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한민국 개혁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국 대표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급해도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화도 내지 마십시오. 지지받는 것도 비판받는 것도 당신 하기에 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